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을 진행하는 김종찬입니다. 네, 박재현입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네. 그러더니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겠죠. 예, 바로 감기죠. 네, 주변에 기침 감염자들이 그렇게 많더고요. 글쎄 그래요. 이제 대기오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천식에 걸리는 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인데 특히 어린이들이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뭐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만 봐도 잎이 누렇게 떠서 고사점까지 가 있는데 정말 심각한가 봐요. 예, 어린이들은 특히 그 면역력이 적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조심을 많이 시키시고요. 뭐니 해도 이 대기 오염이 많이 줄어들어야 이런 것도 좀 줄어들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 견주어서 이 겨울철이 더 이 오염이 많이 됐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천식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다고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네. 예. 네, 그럼 오늘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첫 순서는요, 청정 생산 현장을 가는데, 우리 그동안 국내 많이 갔어요? 네. 몇 군데쯤 되는 것 같아요? 한 20곳 정도 됐었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 국내만 머무를 수 없다. 우리도 나가보자. 네. 어디 갔었죠? 그럼요. 저희 앞서가는 프로그램이 뒤처질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특별히 기획한 게 있습니다. 예, 미국의 청정 생산 현장들을 다녀온 거죠. 네. 예.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영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미국의 그 환경 또 청정 생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박영훈 박사께서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특히 미국은 뭐 선진국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환경과 관련해서도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직접 가서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미국이 상당히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예. 그러나 이제 단순히 환경만을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속가능한 발전의 소위 그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환경, 경제, 사회가 그 조화를 이루는 이런 쪽으로 그 모든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그 정부와 그 기업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 환경 개선, 경제 개발, 그 다음에 그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특이한 거는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그 저희가 이제 앞으로 미국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환경 문제 하면 환경만을 그 다뤄왔는데 네. 이쪽에서는 그 환경뿐만이 아니고 자원 생산성 향상 쪽에도 상당히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나노 테크놀로지, 무슨 네. 이제 디지털 예. 테크놀로지 기술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신기술을 환경 보전과 그 다음에 자원 전략형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접목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환경하면 유럽도 굉장히 발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럽을 제치고 먼저 미국을 다녀오신 이유는 특별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첫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 굉장히 그 환경에 있어서는 앞서가 있는 나라인 거 사실이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청정 생산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미국보다 훨씬 그 앞서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미국을 가게 된 것은 그 선진국 기업들 중에서 미국 기업들이 그래도 가장 먼저 청정 생산을 그 기업 차원에서 실천을 했던 그 네.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자발적으로 청정 생산을 도입하게 되었는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그 문헌을 통해서 그 접했던 미국 기업들의 어떤 그 청정 생산 활동이 과연 그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이제 보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그 자발적 협약 기업과 그 다음에 그 정부가 지금까지는 어떤 그 규제 기준을 만들어 놓고서 이걸 지키면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그 규제 중심의 정책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성과 중심, 퍼포먼스 베이스드로 그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을 이제 미국이 그 성과 중심의 그 환경 정책으로의 그 전환을
리드하는 국가 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제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의 청정기술 현황과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예. 네, 근데 미국에 대한 그 사례를, 청정생산 사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청정생산 기술의 역사를 알아봤으면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언제부터 청정생산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나요? 청정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1990년대 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1992년 잘 아시는 대로 브라질의 리오에서 있었던 지구 정상회담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 생산이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겠다 하는 어떤 그 권고안이 그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1990년대 이전에는 그 기업을 중심으로 그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한 벤치마킹한 3M이 그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1990년대 청정생산 그 지구정상회담 이후에 청정생산이 이제 확산되기 이전에는 1960년대에는 거의 그 환경 문제를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70년대 들어오면서는 이제 희석을 시키는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희석이라고 하는 걸 일례를 들면은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재탕물에 그 먼지가 끼고 뭐라고 하는 일례를 들면 이런 현상이 생기다가 보니까는 굴뚝을 높이 세웠어요. 공장 굴뚝을.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바람이 불면은 네. 연기가 먼 지역으로 가니까는 이 지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런 희석시키는 형태로 이제 저걸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사후 처리. 오염물질을 일단 배출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나중에 사후 처리 방식으로 이제 갖고 그것이 이제 90년대에 그 지구 정상회담 이후에 청정 생산 쪽으로 해가지고 자원 생산성과 그 오염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청정 생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의 어떤 그 정책에도 도입이 되고 기업에서도 그것을 그 도입하는 게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흐름을 먼저 탔다. 네. 미국은 세계적 조류를 먼저 알고 그걸 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미국이 청정 생산과 관련해서 어떤 환경 정책들을 추구해 왔었는지 그걸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화면 잠깐 다시 보고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자유와 선진, 민주주의 선진국가의 대명사인 미국. 전 세계 물자와 자본의 공급국으로 방대한 자본을 축적해서 산업 자본주의 지도국가로의 지위 또한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산업이 발달,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엔 세계 각국에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 진출, 미국의 주요 도시에 무역 거점을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청정 생산에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청정 생산의 현 주소를 알아봅니다. 200여 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근대사에서 가장 큰 페이지를 장식해온 미국. 특히 그 중심엔 50개 이르는 주를 대표하는 수도 워싱턴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는 청정 생산과 관련된 기관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공화국의 핵심 구성 요소인 다양한 정부 기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사이에 위치한 워싱턴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근대 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 외교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계획도시의 표본이기도 한 워싱턴의 시가는 국회의사당과 역대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을 중심으로 넓은 도들이 방사상으로 시원스럽게 뻗어 있습니다. 수도인 워싱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도 유명한 이곳은 백악관. 대통령 가족이 머무르는 곳이기도 한 이곳은 일반인 참관도 허용돼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미국 의회 의사당인 캐피탈은 높은 첨탑을 가진 하얀색의 건물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곳 맞은편엔 미국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벌어지는 장소로도 유명한 워싱턴 기념탑, 그리고 상하원들의 사무실과 회의실, 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관련 기관도 밀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대한 정부 조직을 가진 미국의 청정 생산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미국이 청정 생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0년. 국가 정책적으로 폴루션 프리벤션 액트를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는 이 문서에 의해 오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여 미국의 국가 정책으로 선포한다. 방지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원료 단계에서 감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방지될 수 없는 오염은
가능한 한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재활용되어야 한다. 산업 각 분야에서 청정 생산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미국. 그렇다면 청정 기술과 생산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오염 방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미국 EPA의 정의에 따르면 원료 단계에서의 오염자 또는 폐기물의 발생 감소 또는 제거물질 사용, 에너지, 물, 다른 자원 사용을 감소하는 실행과 보존 또는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천연 자원을 보호하는 실행을 포함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청정 생산과 그 방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워싱턴의 모습도 잠시 보였는데요. 이 높은 건물들만 우뚝뚝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자연도 함께 공존해 있다는 게 참 아름답네요. 예. 어떤 분들은 미국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네. 얘기하시지만 넓은 데를 나쁘게 쓰면요. 아주 굉장히 넓은 쓰레기터.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환경 정책이 좋았고 특히 청정 생산 정책이 참 뒷받침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미국의 청정 생산의 이 정책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 역사와 방향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미국 청정 생산의 그 역사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같은 그 패턴을 밟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시하는 수준에서 그다음에 그것을 희석시키는 수준 그리고 그 사후 처리 그다음 이제 청정 생산으로 이제 1990년대 초부터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초기 그 정책은 그 저희 그 싱글 매체 중심의 그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규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가지는 많은 문제가 생기면서 19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과 중심 퍼포먼스 베이스드로 옮겨가고 그다음 기업의 어떤 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정책이 전환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규제 중심의 그 정책이 우선 그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을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예. 왜냐하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오염물질이 동시에 같이 증가한다고 하는 그러므로 해서 오는 오염물질 배출의 증가, 그 다음에 자원의 낭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오염물질이 그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환경 문제가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국제 환경 규제도 계속 그 새로운 환경 규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럼 이제 이것의 그 규제 중심의 정책을 가지고서는 그러한 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후 처리 기술의 그 문제점이 되고 있는 2차 오염 문제. 네. 예를 들어서 매립을 했는데 매립을 하다 보니까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네. 그 다음에 공장 굴뚝을 높여가지고 그 맨 대기 오염물질을 옆으로 멀리 뽑았지만, 보내기는 했는데 네. 이것이 지역 간의 이동으로 예. 이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그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과 중심 그다음에 이제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청정 생산을 육성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안전적으로 오염하는 쪽으로 예방을 하는 쪽으로 그 정책이 바뀌었고 그 정책은 이제 향후에도 계속 그 유지될 것으로 오히려 유지 강화될 것으로 이제 그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방 차원에서의 청정 생산 정책과 또 주 차원에서의 청정 생산 정책이 서로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연방 정부하고 주 정부의 그 환경 정책, 청정 생산 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그 주정부, 연방정부에서는 그 국가 전체의 어떤 그 환경 청정 생산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면은요. 네. 주정부에서는 그 정책을 자기 주에 맞게끔 다시 이제 그 마디파이하고 수정 보완하고 아니면은 또 자기 주의 그 특성에 맞는 새로운 그 정책을 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큰 차이겠고요. 그 이외에는 그 큰 기조는 연방정부나 주정부나 다 똑같습니다. 네, 역시 그러니까 환경에 관한 뭐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한 목소리다. 그런 얘기시네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성이 있다면은 주정부와 그 연방정부가 상호 그 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오히려. 아. 예. 상호 보완의 관계.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주정부에서 그 지원을 서포트를 해주고 예.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네. 참 배워야 할 점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해서는 한 마음 한 뜻
네, 이런 네. 얘기예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영우 박사와 함께 미국의 그 몇몇 기관과 또 청정생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걸 네. 말로만 들으니까 실감이 덜 나시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취재해온 겁니다. 함께 보십시오. 3D 업종에서부터 최첨단 산업까지 다양한 업종들이 공생하고 있는 미국인데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환경에도 눈을 돌려 환경과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청정 생산도 함께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은 바로 우리나라 환경부에 해당하는 US EPA. 우리의 삶은 공기와 물, 땅 등에 달려있다는 인식 아래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미국의 그 EPA 환경청에서는 그 폴루션 프리벤션 청정 생산을 위해서 많은 그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그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Itself is www.epa.gov. There is an additional site as part of that website that focuses primarily on pollution prevention information, and that is the same www.epa.gov/P2 for pollution prevention. And from that site, you can access something called the Pollution Prevention Resource Exchange. 특히 EPA에서 주목할 내용은 이곳이 클린업 프로덕션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청정 생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글로벌 클린업 프로덕션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First of all, we're also providing, in some countries, we've been able to provide some training for both people in the government and also in the private sector on how to use the internet to access cleaner production information from around the world. Because we've found a varying degree of sophistication on using the internet for this purpose. A lot of people have been using it for email, but maybe not to look up specifically environmental issues. So we do a workshop that gives exercises and instruction on how to do that. But secondly, for actually collecting the information and for setting up perhaps a national website, we have worked with countries before on a structure and some of the lessons that we have learned. 이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세계 청정 생산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는 US EPA. 이런 정보망은 개도국의 청정 생산 촉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각국 정보망의 시스템 호환과 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트레이닝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So EPA has a system of grant support to both the states and universities to develop this sort of information. In addition, we work with many industry associations rather than necessarily individual companies. An association who, as a service to their membership, want to provide this service of giving them information on pollution prevention resources that not only improve their environmental performance but also can save them money. 미국의 또 다른 청정 생산 관련 기관인 USAP. 이곳은 아시아 미국 환경협력체로 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척하기 위해 1992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두 11개 아시아 국가와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As you may know, President Bush, former President Bush, in January 1992 announced the launching of the U.S.-Asia Environmental Partnership program in Singapore. And at its very inception, the view was that Asia was facing extremely difficult environmental conditions brought about by its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the thought was that the United States had much to contribute in terms of providing the technologies and services that would help Asia address its problems of economic growth in a more sustainable fashion. And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found that many of the solutions to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really lie with the private sector. USAP에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생산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우면서 동시에 클리너 프로덕션, 폴루션 프리벤션과 관련된 미국 내 환경 산업의 아시아 시장 개척 방도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We have, as you now know, 16 offices in 11 Asian economies, and I'd like to think all of our countries, our operations in all the economies have been beneficial to both sides. I do want to change one word or ask you
to reconsider saying that we've helped. I think this has been a working partnership, and that there's been operating on the basis of mutual benefit, mutual interest has been the hallmark of the program. In terms of contributions or significance, I think first there's one that I would describe as just developing the network of connec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sia, shifting from the concept of strictly government to government, but bringing together our private sector, our finest universities with counterparts in Asia, building these relationships, building these networks of people dedicated to improving environmental quality as well as promoting economic growth. USAP는 국가로부터는 상업적 전략 보조와 재정적 지원을, 환경보호기관으로부터는 환경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적 경험 연구와 기술 서비스를 모토로 아시아 지역의 환경적 열악함을 지적하는데요. 지난 수년에 걸쳐 USAP는 비즈니스 카운셀링 정보 교환, 네트워크상의 기술 교류 활동 등을 통해 미국인과 아시아인 간의 개인 사업 및 정부기관과 비영리 단체들 사이의 상호 교류 관계가 장기간에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Among our more specific environmental achievements, I think U.S.-Asia Environmental Partnership has played a very significant role in helping Asia begin to address its air pollution problems. For example, the phase-out of lead fuel in Metro Manila, in Thailand, working now more recently in both Vietnam and Indonesia,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ose endeavors of governments and the public to address the adverse effects of auto pollution. The other areas where I think USAP has made a contribution is in the fostering of cleaner production. This is an area where many different organizations are involved. And the United States-Asia Environmental Partnership has been instrumental in bringing together more than 4,000 Asians and Americans together to address things like cleaner production, urban infrastructure problems. 워싱턴의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는 MPPR, 국가 오염 방지 라운드 테이블인 이곳은 오염 방지와 자원 감소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멤버십을 자랑하는 교류 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회원들은 미국의 뛰어난 P2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든 인간의 활동에서 오염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에 대한 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적 포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스 네틀리, PPR이 그동안 그 미국 기업들의 청정 생산 활동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이것이 언제 그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누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MPPR was established in 1985. By a number of state officials, where most of our folks came out of, what those kind of programs dealing with reducing hazardous waste and solid waste. But now we've moved forward and looking at things like energy, which is a huge issue and which is probably going to be the biggest challenge in terms of climate change issues. And it's all about prevention. I mean, when you're talking about climate change concerns down the road right now, the only way to really, we think, to really address that is to put forth a very aggressive prevention program. NPPR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적시에 정확하게 오염 방지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이나 아이디어의 변화를 포럼에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염 방지에 대한 정책, 활동, 자원 등의 가장 최근 데이터가 바탕이 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모두 P2 활동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other school of thought is we change the whole structure and we make it prevention number one and we make the other types of programs fall into prevention. Sort of like taking prevention and putting it into existing programs, and the other one is making pollution the overriding major program. NPPR은 오염 방지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교육 프로그램, 공공정책 입안 방향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Several different roles, but our big role, our primary role is to share information. We have the preeminent pollution prevention experts come to our meetings, participate in our seminars and our activities, and they want to share that information because they're interested in promoting prevention within their own companies because they recognize that down the road there's a larger payback by instituting a prevention program.
네, 미국의 대표적인 청정 생산 관련 기관 한 3곳을 살펴봤는데요. 네. 근데 그 특이한 점은 미국은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네. 정말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네. 사실 우리도 지금은 환경정책을 우리의 이득과 또 전 세계의 이득을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체제에 놓여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미국의 US EPA하고 우리 환경부는 조금 기능상 다른 게 있는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다만 그 운영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쪽 기관이 모두 그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규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제를 한다 하는 규제기관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이행에 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 데에서는 그 기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나라 그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 중심의 그 부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네. 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청에서 하는 일이 가이드라인을 주로 그 만들어서 주는 예. 그렇게 하고 그것의 그 적용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 상무성 DOC Department of Commerce에서 예. 그것을 같이 그 환경부와 협력해가지고 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예. 이런 그 방식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에서의 차이고 큰 그 환경 정책을 수립한다라든가 어떤 그 규제 기준을 만들고 그 규제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이행에 관한 그 모니터링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 기능은 같습니다. 네. 그 화면에서 보니까 네. 인터넷에 아주 방대한 정보가 이렇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그게 도움을 주고 있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 이제 청정하고 관련된 것들을 하면은 US EPA의 그 Pollution Prevention P2라고 하는 그 사이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몇 가지 중요한 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업종별 청정 생산 그 성공 사례, 그 다음에 그 업종별 청정 생산 실천 가이드라인, 예. 그리고 그 소위 그 저희가 정과정 평가라고 하는데요. LCA, Life Cycle 네. Assessment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 디자인, Design for Environment 이런 그 가이드라인들에 대한 그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거기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이쪽에서는 그거를 그 가지고서 자기들이 그 어떻게 그 자기들 생산에 응용할 수 있는지를 그런 정보를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과정 평가 같은 건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를 다 해갖고 우리 전과정 다 아세요? 그죠? 네. 그럼 또 다른 기관으로는 그 USAP가 있던데 이거는 좀 특징적인 게 아시아를 타겟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어떤 형식으로 받고 있나요? USAP는 그 1992년에 부시 대통령이 그 주창을 해가지고 이제 설립된 기구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것의 그 설립 목적은 아시아 지역의 미국의 청정 생산 기술을 그 소개함으로 해서 미국 청정 생산 기술을 수출도 하고 네. 동시에 그 아시아 지역 그 개도국의 생산 활동을 청정하게 그 만든다고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그 USAID 네. 미국 그 국제 개발 기구죠. 예. 거기에서 이제 주로 그 관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 펀딩은 자금은 미국 환경청 US EPA 그다음에 미국 상무성 그리고 미국 DOC 에너지성 이런 데에서 그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그 청정 생산 전문가들을 동남아시아로 보내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또 실제 어떤 그 기술이 필요할 때는 그 기술을 그쪽에 그 제공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 그쪽에 그 전문가들을 아시아 지역의 그 환경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불러다가 미국 기업들을 그 방문을 시킵니다. 그래서 생활 이용을 한꺼번에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쉽진 않은 일인데 네. 그 USAP가 과연 아시아 지역 또는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나라의 최근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금년 그 3월에 미국 그 청정 생산 전문가가 구에 가가지고 염색공단의 그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정 생산 평가 네. 에 대한 그 교육 훈련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네. 이게 그것이 이제 한 이해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 염색공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자원 생산성 향상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강구하는. 배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NPPR이라는 곳도 있었는데요. 이곳은 또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두 곳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NPPR은 US EPA나 US AEP가 정부하고 관련된 기관이라면은 NPPR은 그 NGO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건 NPPR이 미국의 이제 환경부, 주정부, 연방정부의 그 환경부 직원, 그 다음에 그 학계, 그리고 기업,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시작이 이제 1990년대 초에 시작을 했는데, 환경부, 주정부의 그 환경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는 많은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그 개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각자의 그 경험을 나누자라고 하는 데에서 몇몇 명이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1995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그 기구로 발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제는 회원이 그 수만 명에 이르고, 네. 1년에 2번을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컨퍼런스에 보통 한 700명의 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그런 그, 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주로 하는 것은 그 청정 생산에 관한 정보 교환, 그 다음에 어떤 그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그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의 예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우리에게 도입돼야 할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들이 과연 있는가, 이런 걸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정책 방향도 또 어떤 걸 우리가 닮으면 좋은가, 뭐 어떻습니까? 정책적인 데에서는 그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추구해왔던 규제 중심의 그 정책에서 성과 위주 퍼포먼스 베이스드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각 주정부에서 그렇고 연방정부에서도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그 대두되고 있는 게 CP 어세스먼트입니다. 청정생산 평가. 왜냐하면 기업이 자기들이 그 자원을 얼마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을 얼만큼 그 배출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공정에서 배출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측정이 안 돼 있고 그것을 그 문제점을 파악을 못하면은 해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그 능력을 배양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청정생산 평가가 그 미국에서 상당히 그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의 업종별, 지역별 오염 배출 물질 그 현황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이 나오니까 정책의 그 성공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초 자료를 준비하는데도 저희들이 그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청정 생산 그 실천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그 LCA를 활성화시키고 DFA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관리 회계라든가 어떤 그 청정 생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도 이제 조금 이제 시작입니다만은 환경부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산자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청정생산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업종별 청정생산 실천 가이드라인, 그리고 LCA, DFA를 활성화하기 위한 네.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천을 그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의 청정생산 관련 그 정책 프로그램들을 쭉 얘기를 들으면서 예. 정말 미국은 환경 대국이다. 청정생산에 앞서가는 선두 주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드네요. 예, 그러나 우리도 선두주자가 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환경으로는 조금 더 손괴시키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청정생산 계획도 그렇게 세우고 이걸 체계화시키면 우리도 선진국 안 되겠습니까? 네. 예.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하시네요. 예. 네, 오늘 나오신 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영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요즘은 이 기업을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말이에요. 그럴 때도 이 환경 부문 평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예. 이 환경 친화적인 기업에게는요 금리 혜택이 주어지고요, 또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고금리가 적용되는 등 아주 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래요.
정부에서 기업 환경 보고서라는 거 만들어서 은행이나 또 다른 뭐 금융기관에 다 논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는 뭐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아예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그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흘러나가고 있는데요. 예. 정말 우리 기업들 청정 생산에 눈 번쩍 뜨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처음 하실 땐 좀 힘듭니다. 그러나 습관되면 그거 안 하면 또 이상합니다. 이게 그럼요. 안전벨트 비슷한 거예요. 네. 예. 환경을 생각하는 청정 생산이 바로 기업의 발전과 연관된다는 점 항상 생각하시고요. 오늘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